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입니다. 사람은 공간을 만들지만 그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인천 경제자유구역, 아이페즈를 이곳 인천에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20년은 더욱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비전을 갖고 우리의 꿈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글로벌 네트워크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초일류 경제청 글로벌 톱10 시티라는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밸류업과 혁신 성장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고객 중심, 성과 중심, 사람 중심 3대 경영 방침 아래 ESG 경영을 도입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 체계를 확립하여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아이페즈는 K-신도시 롤 모델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경관을 목표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전문가와 사업자들과 협력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경관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4 아이페즈 경관 아카데미가 여러분에게 아이페즈 경관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비즈니스와 혁신 허브로 더욱 발전시켜 갈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을 형성하여 부드러우면서도 역동적인 인명형태를 계획하였습니다. 전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끝에 가장 이 공공성과 상징성 그리고 조형적으로 가장 돋보이는 그런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중점적으로 본 거는 뭐 다른 작품들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페이즈의 가장 앞으로 선도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일 수 있는 선도적인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좀 많이 봤고요. 더 중요한 거는 기존에 돼 있는 틀에서 이제는 조금씩 이 프로그레시브 변화되는 발전하는 이런 그 작품들이 좀 돋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거 부분이라든가 공공 부분 이런 것들도 앞으로도 좀 새로운 변화들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서 아이페이즈가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경관심의에서 우리가 어떠한 거를 다뤄야 됐고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었나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심의를 통해서 도시의 디자인이 바뀌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래서 도시의 경쟁력이 생기고 이러한 것들의 변화를 보면서 경관심의를 내가 잘했구나. 또 이러한 것들이 인천시 전체에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은 너무 더 좋겠다. 경제자유구역뿐만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축에는 또 우리 도시디자인단의 역할, 또 심의원들의 역할이 많은 작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제가 한 사람으로서 6년간 또 그 일을 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관시민은 인천시를 대표하는 어떤 도시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아마 제도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통해서 시민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의 일환으로서의 장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어떤 그런 발굴을 통해서 설계하는 사람도 디자인에 대한 뭔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작업들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주민들도 그 디자인을 보면서 자기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또 시행사나 시공사 이런 사람들이 또 구현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이게 뭔가 규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바꿔주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가장 중심으로 봤습니다. 각각의 개별 건축물이 사적 재산이기는 하지만 그 건축물들이 모여서 도시를 만들고 그다음에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공공성은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바뀔 수 있고 그리고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은 그 신도시의 경우에는 짧은 기간에 대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도시의 경관적인 어떤 이미지가 우리 시대가 만든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성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이 우리 아이패즈의 경관 발전을 위해서는 설계자의 의지와 그리고 사업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지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좋은 경관을 만들기 위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수한 건축물이 나오고 이로써 좋은 경관이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경관심의 이후에 그 건축 인허가나 일련의 건축 그 현실화 과정에서 초기의 경관 컨셉이 잘 구현이 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구축되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필요한 것 역시 설계자와 사업주의 의지인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아이패즈 경관을 좀 더 품격 있는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의지 강한 역량 있는 설계자와 사업주들이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개별 건축물의 디자인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벗어나서 도시의 공공성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건축물이 공공을 생각하는 어떤 그 디자인적 계획 요소를 가지고 사적 영역을 공공하게 내어줄 때 그런 공공에 그 내어진 어떤 그런 디자인적 그 영역들이 다 모아져서 그 도시가 정말 시민들에게 살기 좋고 그다음에 보기 좋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데려다드린 건축과 경관에 대한 연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특히 지난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경관 시기를 통과한 그 나라의 경제나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아이패즈가 이 경관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시를 하고 미래의 가치로서 저희가 최우선 가치를 놓고 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참여해 주신 우리 그 설계사 또 건축주 또 관련 기관 제일 중요한 또 이 고객인 시민들 다 참여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상하신 분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이패즈 경관 발전을 위해 기여한 방학금으로 이 이상 네, 다음으로 상패를 수령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성과급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청라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최기준입니다. 저희 병원장님을 대신해서 오늘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2024년 아이페이지에서 주관하는 경관 어워즈 대상을 수상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환자들이 아주 편안한 치유 공간을 제공하고 또 이 지역 사회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어쨌든 기반이 있어야지만 점점점 이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페이지 같은 경우는 경관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정착이 되어져 있고 이 부분들에서 함께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경관행정 리빙랩을 구축을 하고 시민 참여나 이런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경관행정이 이제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까지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하고요. 사실은 이제는 세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 최근에 했던 100옷 서울대병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런 패시브나 액티브 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을 파헤치는 건 좀 좋아하는데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하면은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고 ESG적 관점에서 공공에 대한 사회적 공헌 안녕하십니까. 2024년 아이페이지 경관 아카데미에 참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B&A 건축사 사무소 김희창 건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이 아름다운 것은 자연에 가까이 가는 것이다를 저희 사무실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연에서 태어나고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의 순응, 공유, 공감하고 동화될 수 있는 건축을 하는 것이 UNA 건축이 추구하는 기본 방향입니다. 모기업과 관계 협력사가 입주할 목적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다목적 홀로 계획한 건축물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지식산업센터가 가지는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입니다. 인명과 평면계획, 그리고 다양한 부대시설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계획한 것입니다. 대지 앞 완충 녹지를 어떻게 하면 건축물에 끌어들이고 공유할 수 있는가와 기존 지식산업센터가 가지는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가장 신경 썼습니다. 주변 환경 및 자연에 순응하고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것에서 기존 작품들과 공통점을 갖는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예를 들자면 형태적인 인지 내지는 재료적 인지 등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모니로에서의 완충 녹지를 가리지 않도록 건축 메스를 띄워 접근성과 개방감을 극대화한 것과 녹지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중앙 공간을 비워 오픈 스페이스를 계획하고 각 층의 유기적 형태의 발코니와 함께 2층 발코니와 연결되는 브릿지를 통해 빛과 바람 등 자연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층 건물들과 함께 자연 환경을 조화롭게 설계한 센트럴 파크의 송도를 예를 들어보면 첨단 기술과 자연,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건축가들에게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도시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완되기를 바라는 부분은 특정 구역 및 용도에 따라 경직된 경관과 가로 활성화의 부재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건축물을 띄우기 위해 25m가량의 캔틸레버 구조를 계획한 것과 유기적 형태의 발코니 및 브릿지 부분에서 이상적인 형태를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라는 용도에 국한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완충급제를 위한 대규모 오픈 공간과 유기적 형태의 발코니, 그리고 다목적 홀 및 근린 생활시설을 계획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식산업센터만이 아닌 문화공간을 함께 계획한 부분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은 사람들에게 휴식과 영감을 주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경관 미래는 친환경에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친환경은 지속 가능성과 기후 변화 대응, 경제적 이점 등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4 아이페즈 경관 아카데미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건축사 사무소 학건축의 박형철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건축사 사무소 학건축은 수년간 교육 및 문화시설 전반에 특화된 전문 기업으로 학교 설계뿐만 아니라 대학교 마스터 플랜, 그다음에 민간 투자 사업 등 다양한 공공건축에 대해서 전문화된 설계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간의 가치를 창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설계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예전 교육시설이 너무 정형화된 평면과 인면의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보여주기 위한 의장 요소와 공간에 대한 혁신이 많이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요즘의 교육시설은 예전에 비해 공공성과 다양성 그리고 복합성이 강조되고 주변과 조화롭고 다양한 인면 파사드를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다양한 방식의 융복합교육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간적인 요구가 경관과 인면 디자인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으며 아이페즈에서도 단순한 장식적인 경관 요소보다는 공간과의 연계되는 인면 디자인과 경관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첨단 일고는 건물의 특징과 그 다음에 입지적인 특징이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첨단 일고는 교육용지와 주거용지가 밀집되어 있는 첨단 클러스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지 서쪽에는 어울림공원 그리고 마음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고 자연 친화적인 입지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첨단 일고는 건물 내부 그리고 외부 공간의 연계를 통해서 자연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테라스가 있는 학교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공원과 인접한 위치의 층별 테라스형 공간은 인천형 미래학교의 기본 구성인 중앙 허브존과 러닝 허브존을 내부, 외부로 연계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계획한 것이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아이페즈에 신축하는 교육시설은 교육청의 공간혁신계획과 그리고 아이페즈 경관심의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이 다양하고 복합화된 공간 구성과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해서 경관 디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경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마감재나 창호의 차별화가 좀 두드러지거나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치장을 위한 인면보다는 공간에 대한 혁신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인면을 계획하는 그런 노력 등 기존의 틀을 깨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고 이러한 노력이 지금 설계에 많이 반영돼서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첨단 일고의 차별점 또한 평면 계획이 인면 경관으로 직접 연계돼서 차별화된 테라스라는 형태로 표현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굉장히 잘 정비된 계획도시입니다. 해안과 접해 있고 그 다음에 도로 및 가로 경관이 공구별로 특색을 띠고 있습니다. 사실 설계사의 정보력은 곧 설계 디자인과 능력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 설계자들이 노력하고 이뤄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재 예산이 되겠죠. 이거는 발주처에서 확보하신 예산, 그게 사실은 교육 정책으로, 그 다음에 정부 예산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좋은 공공건축이 탄생하려고 하면 충분한 예산이 사실 확보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알페지에 보다 타 지역보다 그 특징적이고 아름다운 경관에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알페지 경관에는 아직 아마도 이 모드가 잘 바탕이 돼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경관 도시로 거듭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름다운 경관은 사실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차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큰 의미에서는 아름다운 경관은 지속 가능한 경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경관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유행에 따라 많이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경관이 바로바로 바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계획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 구상이 수립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차츰차츰 변화하고 그리고 또 연구되고 발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 변화가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지속성이 아름다운 경관을 만드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관의 미래는 저는 지속성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변화에도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어쨌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단기간에 조성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많은 고민과 연구를 통해서 경관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캔버스에 그림이 채워지듯이 건물들이 하나하나 지어지며 경관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경관 계획도 계속 검토되고 변화되겠지만 도시공간의 기본 개념은 계속 지속되고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인천의 경관의 미래는 지속성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 아이페즈 경관 아카데미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디퓨전 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디퓨전 건축사 사무소는 법인 전환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로 구성원들의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통한 실험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무엇보다도 클라이언트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용자들의 목적에 적합한 공간을 제안함에 있어서 요구하는 기능과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미적인 가치를 조화롭게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디자인 과정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그러한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 요구에 근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디자인의 결과물들이 시대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아야 하고 조금이나마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의미 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그렇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건축가분들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기술적, 환경적 요구를 어떻게 건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건축가의 역할과 건축물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생각의 사고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적 해결책을 제시할 만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다양하게 변하는 사회적 요구와 기술 발전에 능동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설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묻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건축물은 발주처의 신성장 동력이자 변화하는 미래의 새로운 가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만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발주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준비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용도로 연구소입니다. 저층은 각종 실험실로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는 연구, 교육, 복지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라운지로 계획될 예정입니다. 주변 건축물과 비교했을 때 건축물만의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층부에 길게 뻗어나온 장스판의 무주공간 캔틸러버 구조를 디자인적인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한 S의 형태로 계획하여 공간이 극적이면서도 세련되게 느낄 수 있도록 불필요한 요소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적인 시도는 발주처의 신성장 사업의 도전과 혁신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상징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실험이나 연구는 종종 위험한 물질이기도 하고 장비를 다룸으로 인해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화학물질, 고온, 고압 등에 관련된 실험들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연구시설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엔지니어 그리고 전문가들과 협업이 필요하고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지만 50m 도로 맞은편에는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위치하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경관권역도 파크존과 드림존 사이에 위치한 링크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산업단지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되고 마주한 공동주택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시설 내 다양한 장비들이 노출되어져야 하고 보안이 필요한 실험실이 인접한 공동주택과 어떻게 관계를 가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경관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방어적인 대응보다는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디자인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들을 심사위원분들이 인정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층부 캔틸리버 디자인을 통한 연구원들의 다양한 실내외 휴게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송도의 뛰어난 경관을 6층의 5개 테라스 및 5개 계단식 휴게 공간을 통해서 내부로 끌어들였고 그 공간을 통해서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이런 환경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8층은 각자의 개별 연구를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연구원들이 상호작용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라운지를 계획하였습니다.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휴게 및 회의 등의 협업을 촉진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야외 커뮤니티 공간은 단지 내 공지에 입체 보행가로 및 디자인된 기둥과 더불어 특색 있는 가로 경관을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관의 미래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축물은 자연 환경과 어떻게 조화하고 어울릴 것인가의 고민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송도나 청라, 영종도 등 인천은 그동안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인천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이 무엇을 지키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지속 가능하게 가지고 가야 할지 어떤 것들을 새롭게 바꾸어 나아갈지에 대한 균형감도 동시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경관은 자연 환경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 속에 건축물과의 조화가 있고 이러한 조화를 기본으로 할 때 그 속에 다양성을 느낄 수 있고 진정한 가치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4 아이페즈 경관 아카데미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일건축사 사무소의 디자인 PM 노주원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동일건축은 디자인의 힘과 디자인이 일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믿는 건축 애호가들의 모인 집단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축적인 해결책과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디자인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건물의 디자인 컨셉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양한 고민들을 하였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여긴 주안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공성을 극대화하는 것, 그리고 둘째, 청라국제도시의 환경적인 스케일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청라동 152-20번지에 위치한 청라 힐링웨이 프로젝트는 지하 5층, 지상 5층의 상업시설입니다. 저희 건축주인 힐링웨이는 이번 프로젝트를 단순한 수익형 임대시설로 보지 않고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임대는 일부 층만 하실 계획이시고 절반 이상은 베이커리, 카페, 운동시설, 식당 등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실 계획입니다. 주 프로그램인 상업시설로서의 기능성과 운영상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사람들과 건축물 간의 쾌적한 관계 형성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건물의 동측면에는 공원과 넓은 광장 계단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커넬웨이 수변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층부에는 보행자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한 개층 높이의 작은 볼륨 위주로 계획하였고, 상층부에는 배경에 보이는 타워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도시의 스케일에 맞는 2-3개 층 높이의 큰 볼륨들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북동측 코너 인면의 개방감을 조성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동일건축은 클라이언트, 다방면의 전문가, 지역사회, 실사용자 혹은 환경, 이 모두와의 협력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열쇠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특히 클라이언트와 인천 청라 도시디자인단 그리고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 교류가 담겨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입지적 특징은 대상지 북측을 마주한 커넬웨이 수변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내 건축물들은 커넬웨이를 따라 양변으로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고, 이 건물들은 서로 높이가 크게 차이나지는 않지만 잔잔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정도의 높이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커넬웨이의 보행로 레벨과 건물 1층이 위치한 도로 레벨은 한 개층의 단차가 존재합니다. 저희가 디자인 계획을 하며 키워드 삼은 표현이 어반 플로우입니다. 도시와 어우러지는 동시에 상징이 되고 사람과 자연의 유입이 자연스럽게 흐르며 대지 주변의 건축 환경과 어우르는 유연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고, 색상 역시 루비존의 경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연갈색 계열의 부드럽고 따뜻한 톤들을 적용하여 단지 내 조화로우면서도 특색 있는 색깔을 적용하였습니다. 아이패즈 그리고 인천 청라의 경관에서는 활기와 안정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록별로 보았을 때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어 있고, 주요 거점들을 향한 경관축들이 개방감 있게 조성되어 있는 동시 건물 하나하나는 자신만의 개성과 정체성을 가진 걸로 보입니다. 커넬웨이와 북측 보행 통로로 접근하는 큰 공공통로가 주변 건축물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상 레벨에서 커넬변으로 내려오려면 굉장히 폭이 좁은 계단이나 때로는 건물 내부를 통해서만 내려올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동측 공원에 넓고 쾌적한 광장과도 같은 통로를 마련하여 레벨 차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동선적 단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인면의 요철을 통한 메스의 분절감을 살린 것 또한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격층으로 내부의 실들이 실제로 튀어나오고 들어감에 따라 적층된 원석의 볼륨감들이 겹겹이 맞물리는 느낌을 연출하여 청라시 루비존의 이미지의 특색과 심미적 조형성을 가미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부 테라스 공간 계획입니다. 광장형 공공 계단과 공원을 지나가는 지역사회 사람들은 위를 올려다보면서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돌출된 테라스들을 마주하게 되며, 반대로 건물 이용객들은 건물 각 층 외부에서 수변공원의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건물 외부와 내부의 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북동측 코너 최상층에 위치한 18m 높이의 대공간입니다. 이 대공간 홀 내부에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벌어지게 될 예정인데, 수변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 또는 청라 2교를 건너는 차량들이 이 공간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액티비티를 외부에서도 시원시원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내 외부간 시야의 개방감을 조성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서 임팩트가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를 이루는 거대한 규모의 스카이라인과 보행자 시선에서의 휴먼 스케일 간의 조화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인천시 경관 가이드라인에는 이미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패즈 내 다른 부지에서도 그 땅만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클라이언트와 인천시와 함께 소통하며 각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들과 최적의 결과물을 구현화해 나가는 프로세스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의 경관 미래는 배려와 정체성의 조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시적인 컨텍스트에 대한 존중을 통해 도시계획상 존재하는 아름다운 조망점들을 그 누구도 독점하지 않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계획상의 배려와 각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린 개성 있는 디자인 시도들이 인천 경관의 미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 아이페즈 경관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원명 종합건축사 사무소 김정훈 건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명 종합건축사 사무소는 인천에서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건축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주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건축은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건축사 사무소를 이끌며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장 업종의 생산 품목, 장비 배치, 인력 및 장비의 동선 등 발주처의 요구 사항에 맞는 기능에 충실한 설계가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해의 바람을 형상화하여 부드러우면서도 역동적인 건축물의 형태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청라 도시첨단사업단지 내에 위치하였으며 서측에 서해 바다와 북측에 심곡천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북쪽 주거단지인 고층 공동주택에서는 공장의 지붕이 적나라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그리고 도시의 경관을 살리는 디자인을 하고자 지붕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간 경관 디자인에 신경을 써서 해가 지고 난 뒤 극단적으로 어두워지는 공장 단지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였습니다. 청라에 지어진 대부분의 공장들은 직선적인 인명과 평지붕 위주의 건축물입니다. 반면 주 블루콩 공장은 곡선 형태의 지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지붕 곡선 디자인을 현실로 구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지붕이 곡선 형태를 가지다 보니 시공성이 좋지 않았으며 야간 경관 디자인을 구현해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사와 협의하여 곡선 형태의 지붕을 구현할 수 있는 PEB 구조 시스템을 찾았고 디자인을 구현해낼 수 있었습니다. 곡선형 지붕 디자인과 함께 해당 대지 북측에 위치한 산책로를 공장 내의 휴식 공간과 연계하여 공장 근무자들을 위한 조경 디자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제 대지 안의 조경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반영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획일적이지 않고 매년 새로운 건축물, 새로운 디자인이 탄생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설계자는 항상 아름다운 디자인을 추구하는 입장이지만 발주처의 경제적인 관점 또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구단위 계획 및 경관 디자인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설계자의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편안함과 감동을 주는 경관이 아름다운 경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페지에 있다. 경관을 위해 노력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의 중심에 아이페이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 아이페이지 경관 아카데미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는 동일건축 정지훈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를 소개하자면 종합건축사 사무소 동일건축은 건축물 설계, 감리, CM, 개발 등 건축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전체 설계의 80% 이상을 주거 설계가 담당하고 있을 만큼 주거 분야에서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회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 송도에도 센트럴파크 주변으로 CF에 많이 노출되는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주상복합 1, 3차와 선셋레이크 주변에 현재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더샵 송도 아크베이, 그리고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4차, 5차 등
수많은 주거시설을 계획하여 송도만이 지닌 국제도시로서의 아이덴티티의 실현과 동시에 계획 대상지가 지닌 다양성의 발현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송도 A8블럭 공동주택은 지하 2층, 지상 40층 규모로 총 441세대의 입주민들을 위해 계획된 공동주택입니다. 단지의 구성은 4호 조합으로 구성된 타워 3동과 서축 수변공원을 마주한 테라스 1동, 크게 총 4동의 건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 대상지가 위치한 송도 랜드마크 시티는 서해 바다와 바로 면에 있어 송도의 얼굴이자 가문 경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징성을 지닌 공간입니다. 또한 계획 대상지는 도시 구조적 관점에서 바다와 공원이라는 두 개의 큰 어반 보이드를 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성으로 자연스럽게 멀리서도 건물의 사면이 노출되기 때문에 경관적으로는 정면과 배면의 구분이 없는, 즉 내면 모두가 건물의 정면이 되는 오브제 형태의 디자인을 취함으로써 경관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는 태생적으로 디자인 룸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브제 형태의 건물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송도는 자연 환경이 상당히 우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송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자연과의 관계성을 구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은 세계적 트렌드이자 인간의 삶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송도 A8블럭 공동주택은 동일건축이 추구해온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주변 자연환경의 유입을 위해 계획 대상지를 교차하며 가로지른 축의 설정과 자연과 도시를 은유적으로 담아낸 인면 디자인의 물성의 변화, 그리고 휴먼 스케일과 어반 스케일의 충돌을 중재하는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의 디자인 등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 대상지는 인천대교와 랜드마크 시티 공원 등 송도 주요 조망점에 노출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송도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형태를 요구받게 됩니다. 따라서 랜드마크적인 형태를 갖추기 위한 3가지 키워드를 설정하고 디자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첫째는 상징성입니다. 인천대교에서 조망되는 스카이라인과 통경축을 고려하여 송도국제도시의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상징적인 해안 파노라마 경관 형상을 기여할 수 있도록 스카이라인을 조화롭게 디자인하였습니다. 둘째는 친자연입니다. 단지 내부로 도시와 자연의 흐름이 유입되고 이 두 요소가 서로 교차하며 건물의 외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경관적으로 도시와 자연이 융합된 친자연적이면서 도시적인 이미지를 표출하게 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조화입니다. 이를 위해 거시적으로는 오브제 형태에 띄는 어반 스케일의 외관 디자인을 계획하였고, 일시적으로는 워터프론트 벨트를 마주하고 있는 서충구 테라스 동을 휴먼 스케일로 중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바다와 공원, 테라스 동을 거쳐 타워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연속성을 연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비할 때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모든 부분에서 만족스러움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길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집과 차를 소비할 때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이러한 특성을 주거에 대입해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거주성입니다. 여기에서의 거주성은 우리가 말하는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단지의 부대 시설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주거 공간은 타워의 특징을 살려 모든 세대를 이면 개방이 가능한 코너 유닛을 적용하여 채광 및 조망을 극대화하였고, 부대 시설은 사용성과 심미성을 고려하여 세심한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재료적인 부분에서 석재와 목재의 물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안정감과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단지 전체에 부여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송도와 동일건축의 인연은 2005년 송도 신도시 109 마스터 플랜 현상 공모에 당선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송도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마다 다시 찾아보게 되는 마스터 플랜 자료는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대한 폭넓은 인사이트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계획 도시로서의 송도의 가치를 되새기게끔 해줍니다. 20년간 송도의 발달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끼고 경험한 인천 송도 경관의 가장 큰 특징은 규제의 최소화를 통한 자율성의 극대화라고 생각합니다. 통경축과 스카이라인, 인면의 색상 등 도시 질서와 조화를 유도하는 요소들이 내재된 각각의 건축물들과 송도의 도시 환경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트렌드 및 문화와 라이프스타일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디자인 스펙트럼을 표출하는 국제도시로서 갖춰야 할 필수 요소인 도시의 융통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송도 A8블럭 공동주택에서도 이 융통성이 담겨 있습니다. 세 개의 타워동은 각각의 경관적 역할에 따라
인면의 프로포션이 다르게 계획되어 있고 인면 디자인이 모두 상이하며 특히 송도 경관 특징 중 하나인 옥타브 디자인 역시 각각의 특성에 맞게 다른 성격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송도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별함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디자인의 방향성이 도시의 역동성을 제고한다고 생각합니다. 송도 A8 블럭 공동주택은 조망에 특화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하고 동시에 넓고 울창한 랜드마크 시티의 공원의 푸르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세대를 이면 개방이 가능한 코너 유닛으로 계획하여 조망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듯 완벽한 주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A8만의 장점을 최대한 즐기며 여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셨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경관이란 결국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멋진 건축물도 인간의 삶과 떨어져 있다면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아름다움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한다면 도시는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결국 경관도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 아이페즈 경관 아카데미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는 정림건축 우소영 건축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림건축은 1967년에 창업을 했으니까 69년생인 저보다 나이가 많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50년이 훨씬 넘은 초기에 창립된 건축사 사무소고 지금은 바르게 50년, 더불어 100년 기업으로 가는 그런 건강한 기업으로서 건강한 건축 환경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건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을 받을 줄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의료시설 자체는 굉장히 기능성이 강한 건물이어서 아트한 대상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고 사방팔방에 자랑했습니다. 사실 정림건축이 그 인천시나 송도 혹은 청라 이쪽에 있는 건물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여할 때마다 저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가 매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라 의료복합타운은 청라와 인천시에 굉장히 오랜 수건된 사업입니다. PF 공모로 나와 있는 거고요. 병원과 학교 그리고 주거시설 그다음에 연구시설까지 다 함께 있는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완벽하게 추구되고 있는 의료복합타운이고 그다음에 전생애 주기적인 관리가 가능한 그런 어떤 타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설은 기본적으로 병원이 800에서 1000병상 정도의 상급 종합병원이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병원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연구시설이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연구시설,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학교, 또한 그다음에 시니어타운, 그다음에 주거시설, 그다음에 숙박시설인 의료관광 호텔까지 전체적으로 완전한 타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전체 단지의 마스터 아키텍트가 존재는 하고 있지만 아마 병원 쪽은 저희가 정림건축이 주도했다고 보지만 디자인의 통일성, 그다음에 단지 전체를 관통하는 동에서 서로 관통하는 통경축하고 남북의 보행축, 그다음에 이제 병원 부지 내에 들어있는 수공간까지 통합된 디자인과 인테리어, 그다음에 조경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단지가 완성됐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의료복합타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아산병원이 갖고 계신 이미지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풍납동 병원을 머리에 떠올리시면 되는데 청라만큼은 그 틀을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병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으셨고요. 그래서 곡선이 들어가 있고 조금 외형도 좀 더 부드럽고 저희한테 편안한 병원, 그다음에 최첨단 병원 이런 요구 조건을 주셨고 거의 100회가 넘는 회의를 통해서 2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한 땀 한 땀 이 자리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날 저희가 브리핑 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병원은 굉장히 로케이션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의료복합타운은 위치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자리입니다. 우리 땅이 갖고 있는 자리도 사실 도로를 다 면하고 있고 북쪽에는 스타필드라는 상업시설이 있고 남쪽에는 공천 유수지가 있고 또 동쪽에는 기본적으로 학교하고 하나은행 헤드쿼터
그다음에 골프장, 그리고 서해안이 열려 있는 그냥 천혜의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지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 그다음에 장소성, 이거는 뭐 거의 100점짜리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패즈, 특히 청라의 경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저희가 처음에 경관 상세 계획을 읽어봤을 때 느꼈던 거는 굉장히 섬세하게 되어 있는 경관 상세 계획이다. 이것만 따르더라도 충분히 좋은 건축물이 나올 거라 그런 확신이 좀 들었고요. 저희가 전 과정에 걸쳐서 저희가 잘 디자인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신 부분이 분명하게 있고 그거에 맞춰서 끝까지 관리하고 있다라는 느낌? 이렇게 도시나 특정 구역이 경관 상세계에 맞춰서 건물을 끝까지 잘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변화가 있는데 그걸 유지하고 있다? 그게 아마 아이패즈의 강한 힘이 아닐까? 그런 걸 느꼈었습니다. 디자인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사실 이게 이제 단계별 개발 계획이고 1단계를 하다 보니까 1단계 할 때 저희가 지금 이슈가 되는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이런 아이템 중에 태양광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대지 면적의 10%를 태양광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흔히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그리시는 태양광을 이렇게 까맣게 설치하거나 밭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건물에 다 붙여서 BIPB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외벽도 만들고 발전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논의를 통해서 저희 외관 디자인하고 그걸 딱 맞춰서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도 굉장히 많이 했고 국내 유수의 기업들, 그다음에 해외사에 있는 질적인 컨트롤까지 다 하면서 자재 선정을 했고 그 자재에 대해서 흔쾌히 또 클라이언트가 승인해 주셔서 지금 이제 그 재료를 통해서 BIPB를 건물 외벽에 딱 붙였다. 아마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건물로는 대한민국에서 현재로서는 제일 큰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완성이 저희가 처음에 있는 이제 단계고 이 이후에 아마 여러 시설이 인허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착공하고 완공되겠지만 완공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의료복합타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그럴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놀고 뛰놀고 그 다음에 전 생애를 태어나고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살고 그 다음에 시니어에서 일생을 보내고 또 아프면 다시 병원에 가는 그런 생애 주기 전체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여기 있으면 행복하다 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패즈 경관의 전체적인 특징은 기본적으로 원래 세웠던 계획대로 초심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거에 따라 통일감 있게 디자인하는 것.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다 받아서 저층부에 대한 계획, 조경 계획까지 다 하나씩 지금 톤 앤 매너를 맞추고 있는데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사이에 또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적 아름다움이 존재해서 도시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그리고 뭐랄까 성급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속도 조절을 해나가면서 도시를 완성하는 느낌? 그게 아이패즈 경관의 어떤 장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 경관의 미래는 아이패즈다.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고 이게 사실 가장 큰 모범 답안이었고 저희가 느낀 또 한 가지는 관심입니다. 시민의식이에요. 사실 저희가 지내오는 동안 한 2년 동안 설계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블로거와 여러 시민들의 의견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아이패즈 인천을 끝까지 잘 경관적으로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시민의식이 저희한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인천 경관의 미래는 아이패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또 하나는 인천 경관의 미래는 시민의 관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